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분은 NSGI 2019년에 발표된 Science of Sharding for Improving Tail Latencies and In-Memory Key Value Stores 하는 겁니다. 우선 백그라운드입니다. 많은 분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를 캐시로 쓰게 되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이 이제 하이 팬아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이 팬아웃이라는 뜻은 그림처럼 유저의 한 개의 리퀘스트가 여러 서버의 멀티플 리퀘스트로 퍼진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이제 가장 느린 리플라이가 전체 리퀘스트의 레이턴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의 SLO, 서비스 수준 목표들이 민 타임 이런 것보다는 이제 nth percentile of resource time이 특정 수치보다 낮을 것. 예를 들어 99번째 percentile response time이 50 마이크로섹보다 짧을 것. 이런 게 이제 요즘 주로 쓰이는 서비스 수준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상적으로 n은 100에 가까운 숫자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들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또 주로 이런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에서 이제 아래 같은 데 논문들에서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한 아이템 사이즈가 매우 커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대부분의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들이 대부분의 리퀘스트들이 작고 처리하기 쉬워서 걔네들에 맞춰서 주로 처리를 하지만, 이렇게 몇몇 개의 라지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게 매우 코스티하고 이로 인해 나중에 레이턴시에 있어서 매우 높은 테일을 기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이 저자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인데요. 이제 이미 소수의 라지 아이템들이 얼마큼 레이턴시에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로드에서 스몰 리퀘스트와 라지 리퀘스트 비율이 스몰이 이제 99.875%이고 라지가 0.125%로 매우 적은 양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제 스몰 리퀘스트에 걸린 시간을 1이라고 잡았는데, 이 라지 리퀘스트에 걸린 시간은 1에서 1000까지 점차 늘려가면서 임팩트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K가 1에서 10까지는 비슷하지만 100이고 1000으로 뛰면서 레이턴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레이턴시는 99번째 레이턴시고요. 그래서 이런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들이 마이크로섹 스케일 레이턴시와 이제 밀리언 오퍼레이션 퍼 섹 성능을 제공을 하는 반면에, 이런 헤테로지너스한 아이템 사이즈가 있으면 매우 높은 테일 레이턴시를 기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이 테일 레이턴시가 크게 두 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로는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과 두 번째는 콤보 이펙트입니다. 우선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 같은 경우에 특정 코어의 큐에 스몰 리퀘스트가 라지 리퀘스트 뒤에 있음으로 해서 수행이 되지 않은 상황을 말을 하고요. 콤보 이펙트 같은 경우에 이제 라지 리퀘스트들이 버스티하게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리소스를 모두 잡아먹고, 따라서 스몰 리퀘스트들이 빨리 처리돼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쓸만한 리소스가 없어서 밀리는 상황을 콤보 이펙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를 사이즈 어웨어 샤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극복을 해서 이제 이런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가 헤테로지니어스한 아이템에도 괜찮은 테일 레이턴시를 보이게끔 했고요. 그리고 미노스라는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를 이제 직접 구현을 해서 다른 state of the art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에 비해서 10배 낮은 99번째 퍼센타일 레이턴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선 사이즈 어웨어 샤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을 해결을 하기 위해 스몰과 라지 리퀘스트를 서로 다른 코어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콤보 이펙트를 피하기 위해 스몰 리퀘스트의 특정 코어들을 충분히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 오브 샤딩이 어떻게 실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스몰 코어에는 3개가 배정되어 있고 라지 코어에는 2개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사이즈 오브 샤딩이기 때문에 스몰 코어로 가게 할당을 하게 되고요. 라지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라지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스몰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건 이제 사이즈 오브 샤딩이 저희가 하기 때문에 라지 리퀘스트 뒤에 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을 피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지 리퀘스트도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연달아 라지 리퀘스트가 버스트하게 들어왔을 때 현재 저희 스몰 코어에 2개가 아이들 하긴 하지만 여기로 들어가서 그 스몰 코어를 잡아먹는 이런 콤보 이펙트 또한 막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과 콤보 이펙트를 예방하였고요. 하지만 이에 이제 분명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요. 이제
이로 인해 large 리퀘스트들의 수행 시간 자체가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 왼쪽 같은 상황에서 이제 large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건 이제 large 스코어 뒤에 붙게 되는데요. 만약에 사이즈로 쉐어딩이 없었으면 이제 저 앞에 짧은 그 스몰 코어들 앞에 뒤에 붙었기 때문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행 시간 자체는 좀 더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트레이드오프로 스몰 리퀘스트를 더 많이 배려하는 대신 라지 리퀘스트에 따른 라지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오버헤드가 분명히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핵심 아이디어를 갖고 미누스라는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하는 그 환경이고요. 그래서 싱글로드이고 풋과 get을 이제 구현합니다. 그래서 put, get 두 개만으로 이제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렇게 세멘트를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NIC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멀티큐 NIC 그리고 그 NIC가 이제 특정 큐로 리다이렉트를 지원을 해주는 하드웨어를 지원해주는 이런 NIC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빠른 그 레이턴시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스페셜한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현재의 논문에서는 데이터 드라이버리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앞서 말씀드린 사이즈 어웨어 샤딩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챌린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몰과 라지 사이즈 간의 threshold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그리고 스몰과 라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코어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리퀘스트를 어떤 식으로 디스패치할 것이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threshold 지정인데요. 이 threshold 지정을 위해 이 논문이 제 가장 주되게 삼는 인사이트는 n번째 퍼센타일 레이턴시를 임프루브 시키기 위해서는 n번째 스몰리스트 리퀘스트를 임프루브 시키면 된다. 예를 들어 99번째 레이턴시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아이템 사이즈를 봤을 때 99번째까지 이런 스몰 아이템들을 좋게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살짝 make the common case fast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현재 목표하는 워크로드가 그 99번째 퍼센타일에 그 레이턴시를 신경 쓰겠다 하면 이런 CDF 정보를 우선 얻습니다. 이 CDF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에 따른 액세스 타임인데요. 아이템에 따른 액세스 사이즈인데요. 이제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코어들이 그 수행을 하면서 워크로드를 계속 모으고 그리고 이걸 주기적으로 한 개의 코어가 정보를 합쳐서 CDF를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 CDF를 보면 이제 저희가 99번째 퍼센타일을 신경 쓸 거기 때문에 99번째를 보면 이제 이때 특정 밸류를 얻게 되는데요. 이 밸류를 스레시홀드로 삼아서 이 밸류보다 작으면 스몰 리퀘스트를 보고 이 밸류보다 크면 라지 리퀘스트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보를 계속 수집하면서 다이나믹하게 스레시홀드 변경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콜 파티션입니다. 이제 이 콜 파티션을 위해서 저자들이 두 개 좀 상반된 목표를 잘 조율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선 이 논문이 가장 신경 쓰듯이 스몰 리퀘스트를 최대한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스몰 코어, 그러니까 스몰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코어들이 너무 많이 할당돼서 라지 리퀘스트가 바틀렉되는 건 또한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보는 것은 이제 전체 로드 양 중에 스몰 리퀘스트가 K%이면 코어들의 K%를 스몰 리퀘스트로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로드에 대해서 스몰 리퀘스트와 라지 리퀘스트 비율을 알아야 하는데요. 앞선 프레시홀드와 동일하게 코어들이 매번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이제 런타임 동안 이 여러 가지 사이즈에 대한 리퀘스트 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 양을 확인할 때 뭐 바이트나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네트워크 패킷의 수를 갖고 이 로드의 수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왔을 때 저희가 앞서서 스몰과 라지를 결정하는 스레시홀드가 뭔지 알아야 했잖아요. 이때 앞서서는 10K였는데 그럼 10K를 기준으로 스몰과 라지 그 포션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스몰 리퀘스트 비율은 전체 대비해서 이 빨간 부분의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넘버 오브 스몰 코어는 이 전체 코어의 수에 곱해서 이 스몰 리퀘스트의 로드의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실링을 처리해서 스몰 코어를 얻게 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이 스몰 리퀘스트 비율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그 스몰 코어들이 모든 코어가 스몰 코어를 할당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하나의 코어는 스탠바이 대기를 해서 라지 리퀘스트 들어오면 그 스몰 코어가 라지 코어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어 알로케이션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퀘스트 디스패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는 이렇게 NIC로 그 사용자가 리퀘스트를 넣었을 때 이 리퀘스트 넣는 시점에서 저 코어들의 입장에서 이 리퀘스트가 스몰인지 라지인지 알 길이 없고, 또한 클라이언트 또한 어떤 큐가 스몰 코어로 가는 건지 라지 코어로 가는 건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 큐가 그대로 배정이 되게 된다면 스몰에 라지가 있고 라지에 스몰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소프트웨어 디스패치를 통해서 워크로드를 그 리퀘스트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디스패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사전 정보 없이 최대한 이 소프트웨어 디스패치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는 방법은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스몰 코어와 라지 코어가 있을 때 이 NIQ를 통해서 Q에서 디스패치를 해올 수 있는 거는 오직 스몰 코어입니다. 그래서 오직 스몰 코어만 NIC를 통해 있는데, 이 스몰 코어는 본인의 그 리퀘스트 큐도 읽고 라지 코어의 리퀘스트 특정 수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이렇게 읽는 이유는 이제 만약에 라지 코어 또한 읽게 되면 이 라지 코어가 읽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라지 코어가 스몰 리퀘스트를 읽어버리면 라지 리퀘스트 뒤에 스몰 리퀘스트가 붙는 이런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 앞서서 스몰 코어가 리퀘스트를 읽었으면 이제 이 리퀘스트 사이즈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푸시면 헤더에 아이템의 사이즈가 있을 것이고, 만약 게시면 룩업을 통해서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사이즈인지 아닌지 확인을 통해서 스몰 사이즈라면 Q에서 그대로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라지 사이즈면 라지 코어로 한번 보내게 됩니다. 이때 소프트웨어 디스패치가 일어나긴 하지만 제가 앞서 가정한 것처럼 라지 리퀘스트는 매우 적은 양의 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이벨리에이션입니다. 서버 구성원 담아갖고 시그멘트리스 12년도 논문에 나온 페이스북의 ETC 워크로드를 따라해서 만들었고요. 이 워크로드에서는 라지 리퀘스트가 1%보다 적게 되고, 여기서 라지 리퀘스트라 함은 1.5kb에서 500kb 사이의 크기입니다.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95%랑 5%의 갭 레이시오고, CPN 0.99로 스피드 액세스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state of the art 컴페이터가 3개 있는데요. early binding plus stealing, 그리고 late binding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early binding의 경우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키 해시를 통해서 특정 RQ에 들어오게 되고, 이 RQ가 그대로 코어의 버퍼에 들어가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early binding plus stealing의 경우 이제 앞서 보여드린 early binding, stealing이라는 개념이 추가되는데요. 특정 코어가 아이드를 할 때 다른 리퀘스트 큐나 다른 버퍼에 있는 것들을 뺏어와서 본인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late binding의 경우 이제 모든 리퀘스트 한 개의 리퀘스트 큐로 하고 한 개의 핸드오프 코어가 모든 립시를 받고 다른 아이들 코어로 뿌려주는 것을 late binding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미노스 early binding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x축이 스루풋이고 y축이 99번째 레이턴시입니다. 로그 스케일이고요. 우선 보시면 레이턴시가 10배 이상 차이 나게 됩니다. 이 이유가 이제 early binding은 단순히 해시로만 큐를 나누기 때문에 스몰과 빅이 스몰과 라지가 섞일 확률이 매우 높고, 따라서 헤드 플라잉 블로킹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미노스와 달리 10배 더 높은 레이턴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early binding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소프트웨어 디스패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우 높은 스루풋을 보이게 되는데, 미노스 또한 비슷한 스루풋을 보이는 거로 봤을 때 이제 앞서 보여드린 스몰 코어에서 라지 코어로 보내는 소프트웨어 디스패치가 오버보다 매우 적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스틸링까지 포함된 결과입니다. 보시면 스틸링이 포함됐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레이턴시에 보이지만 여전히 그 하이 로드일수록 10배 레이턴시 차이가 보이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로드가 점점 많아져서 더 많은 유틸라이제이션을 찾을 때 사실상 아이들한 코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스틸링이 발생할 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국 early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late binding입니다. late binding의 경우 보시면 그 큐잉 시스템 체계에서 연구결을 봤을 때 조금 더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에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레이트 바인딩에 컨보이 이펙트가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제 앞서 한 코어가 받고 모든 걸 뿌려줬지만 여전히 이런 라지 리퀘스트가 버스트에 들어왔을 때는 이 라지 리퀘스트들이 모든 코어를 차지하기 때문에 컨보이 이펙트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스몰 리퀘스트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의 경우 이제 다른 세 가지보다 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소프트웨어 디스패치 오버헤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스루풋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라지 리퀘스트에 대한 그 오버헤드를 확인하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 스틸링만 있는 이유는 스틸링이 가장 좋은 레이턴시를 따오고요. 이제 이 라지 리퀘스트에 대해 이 그래프는 이제 라지 리퀘스트에 대해서만 99번째 레이턴시를 그린 것으로 보시면 미노스가 가장 끝으로 갔을 때는 2배 정도의 레이턴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정도의 그 레이턴시는 감소할 만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 실험에서는 라지 리퀘스트 처리한 코어가 단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몰 코어에 대해서는 스몰 리퀘스트에서 좀 오버 알로케이팅 된 상황인데 그래도 저자 입장에서는 이게 감소할 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은 다이나믹 워크로드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스레시홀드와 코어 알로케이션이 다이나믹하게 변하는데요. 이제 라지 오퍼레이션의 비율이 20초에 걸쳐서 0.16%에서 0.75로 증가하고 다시 0.125로 감소하는 워크로드를 했을 때 보시면 여기가 로그 스케일인데 미노스가 그 라지 코어의 수를 점차 증가시키고 다시 감소시키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레이턴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사이즈 어웨어 샤딩을 통해서 이 논문에서 가장 집중한 것은 이제 목표하는 n번째 퍼센타일의 리스폰스 타임이 어떻게 줄어지냐면 스몰리스트 n번째 그 오퍼레이션들을 더 우대하면서 그것을 줄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에서 테일넷이 줄였고요. 그리고 스몰과 라지 리퀘스트를 서로 다른 코어에서 동작을 해서 레터싱을 줄였고 이 미노스란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 같은 경우 다른 키밸류 스토어에 비해 10배 더 낮은 99번째 퍼센타일 레이턴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